네,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네요.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작품은요, 제망매가입니다.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, 그림으로 한 번씩 이제 모둠에서 그려봤잖아요. 여러분들이 그, 그린 것들을 보고, 아, 이거는 내가 설명을 반드시 한 번은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가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고전 시가 중에 첫 작품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. 제망매가라는 말의 뜻이 뭐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망매가예요. 제망매가 이렇게 나누면 좋습니다. 이 제자는요, 제사할 때 제자고요. 망매는요, 이게 망하다 망자인데 죽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. 누이가 죽다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이 노래는 결국 죽은 누이를 제사 지내는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어, 알겠죠? 자, 그러면 현대어로 사실 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음,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상이라는 표현이 사실 더 좋은데 어, 어찌됐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이게 몇 줄짜리인가 봤더니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줄짜리예요. 이거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? 19채 향가라고 이야기합니다. 19채 향가. 자, 19채 향가. 향가 중에서 19채다라는 얘기고요. 이 19채 향가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. 첫 번째는요, 1부터 4, 5에서 8, 그 다음에 9에서 10, 이런 식의 3단 구조를 지녀요.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442라고 설명했었죠. 442 이런 구조를 보통 지닌다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. 9, 19. 그러니까 아홉째 줄, 열째 줄에 있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낙구라고 한다 그랬었어요. 낙구. 낙구라고 한다고 했고 이 낙구의 역할은 뭐냐면 보통 시상을 집약하거나 그리고 마무리하는 역할이에요.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시의 이야기들을 결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잘 정리해주는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낙구에 보통 낙구의 첫머리에는요 감탄사가 옵니다. 감탄사가 옵니다. 요게 이제 19채 향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요걸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먼저 보세요.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있어요. 자, 여러분 이거 잘 찾아냈더라고요. 생사. 이거 뭐야? 삶과 죽음이죠. 자, 삶과 죽음의 길은 예. 이 예는 여기 있음에 여기는 어디냐면요. 사실 이승이에요. 이승.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했습니다. 머뭇거린다. 지금 시적화자는요. 어떤 갈림길, 생사길,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갈림길로 많이 그려놨더라고. 그런데 어찌됐든 이 작품에서요, 시적 화자가 서 있는 장소는 이승이에요. 이승. 이승인데, 자, 머뭇거린다라는 것은요, 뭔가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있다는 얘기예요. 이건 약간 어떤 정서를 보이는 거냐면, 약간 두려움의 정서를 드러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. 뭔가 좀 무서우면 우리가 쭈뼛쭈뼛 머뭇머뭇하잖아. 그쵸? 자,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냐라는 건데요. 자, 요 앞부분의 얘기를 정리해보면 생사길은 예 있음에 했어요.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그 갈림길이 나한테 되게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여기 내 가까이에 있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생긴 거죠. 그런 인식이 생기니까
무엇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겠습니까?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겠죠. 그쵸? 자, 그 다음,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? 했는데요. 이 나는 간다라는 말에 이 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. 자, 나는 간다. 이 나는요, 사실은 여기서 누이예요, 누이. 나 간다 라는 말을 못다 이러고, 말 못하고 이런 얘기예요.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하고, 어찌하여 갑니까?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이가 뭐 계속 아픈 상황이었어. 죽음을 정말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있는 아픈 상황이었다면, 나 이제 뭐 죽을게. 안녕, 오빠. 뭐 이랬으면 나는 간다라고 얘기한 거죠.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? 나는 간다라는 말을 못 해요.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? 나는 간다는 말을 못 해. 그것도 그 말도 못 하고 갔다라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뭐야? 되게 갑작스러운 죽음이죠. 그럼 여기에서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뭐겠어요?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? 갑작스럽게 죽었어. 안타까움이죠. 그쵸? 자,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떤 누이가 죽은 것에 대한 어떤 슬픔, 뭐 안타까움과 뭐 또한 그것에서 느끼는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도 느끼고 있습니다. 자, 그다음 보세요.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했습니다. 자, 뭐 가을이 되면요 보통 나뭇잎이 떨어져요. 근데 여기 보세요. 어느 가을에 이른 바람이래요. 이른 바람. 그러니까 원래는 나무 가지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똑 떨어질 때가 되면 떨어져야 되는데 어 때가 조금 이르게 분 바람인 거예요. 이른 바람. 그럼 이거 뭘까요? 이거 아마도 요 내용하고 관련이 있겠죠?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된 어느 가을 이른 바람. 가을에 제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른 바람. 생각보다 빠르게 부른 바람.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? 이 누이의 어떤 죽음, 누이의 죽음이 아마도 요절일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. 요절이 뭐예요? 요절? 어, 젊은 나이에 죽는 거를 얘기하죠.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했습니다.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, 여기저기에 떨어질 잎처럼, 이런 거죠. 자,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, 한 가지에서 나고, 한 가지에서 났답니다. 한 가지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요. 같은 부모에게서 났다 이런 얘기죠. 같은 부모에게서 났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자 보세요.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. 여러분도 나무 잘 그렸던데 나무에 이렇게 나뭇잎파리가 이렇게 있겠죠. 나뭇잎파리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한 가지에서 났다라는 얘기는 한 부모의 같은 부모를 가진 어떤 그런 형제가 아니다, 남매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얘가요 이렇게 떨어졌어요. 근데 얘가 뿅 이렇게 떨어지고 얘도 뿅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같이 있으면 좋은데 얘가 이른 바람에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졌어요. 근데 나는 좀 나중에 그냥 이렇게 떨어졌어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어, 이에 저에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이거예요. 그러니까 한부모에게서 나왔지만, 한부모, 같은 부모에게서 나왔지만, 우리가 이렇게 이파리, 여기저기에 떨어지는 이파리처럼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. 이런 얘기입니다. 이런 정서를 뭐라고 하냐면요. 우리 보통 무상감이라고 얘기해요. 무상감. 뭐 그런 거 있죠. 인생 무상, 인생 무상.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. 그래서, 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. 두 번째 부분에서는 누이의 어떤 누이의 죽음을 통해서 뭘 느끼냐면 인생 무상 같은 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. 자, 첫 번째 부분, 첫 번째 1구에서 4구까지의 내용은 어떤, 누이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을 좀 얘기했다면요. 두 번째 부분에서는
그런 죽음을 통해서 약간 인생의 무상 같은 걸 느꼈다는 거죠. 음. 자, 그 다음 마지막 낙구, 두구 낙구입니다. 자, 보세요. 여기 시작 뭘로 합니까? 여기 감탄사로 시작하죠. 감탄사로 시작을 하고요. 아, 미타찰에서 만날라 했습니다. 미타찰에서 만날라 했는데요. 미타찰은 아까 수업 시간에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가 얘기했는데, 뭐 극락세계라고 얘기해요. 그냥 이제 뭐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 정토라고 얘기하는데요.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얘기한, 이제 기독교에서 얘기한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. 그런 곳이고요. 그런 곳에서 만날라 했습니다. 이 나는 누굴까요? 이건 시적 화자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. 시적 화자.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네가 미타찰에서 만나게 될 나인데 그 나는 뭐 할 거냐면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.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. 그래서 도를 닦아서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? 미타차를 가겠다는 얘기죠. 그럼 거기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? 누이 동생을 만날 수 있죠. 그치. 그렇게 본다면 이 도닦아 기다리겠다라는 것은요, 어떤 의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. 의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됐죠? 자, 요런 내용들이 이제 이 작품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좀 어려워했어요. 어려워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. 음, 뭐 조금 더 얘기를 해 보자면요. 자, 여기 보세요. 어, 여기 미타찰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면 이 미타찰이라는 공간은요.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화자와 누이가 재회하게 되는 공간이죠. 재회의 공간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요, 미타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맨 첫 번째 줄에 생사길은 예 있음의 예, 즉 이승과 대비되는 공간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. 이승과 대비되는 공간. 그 다음에요, 이 미타찰에서 만난다. 내가 결국 돌을 열심히 닦아서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은 미타찰이야라고 얘기하는 걸로 볼 때 어떤 것도 알 수 있냐면 아마도 화자의 신분은 아마도 승려일 것이다, 스님일 것이다,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, 라는 거죠. 됐죠? 자, 그러면, 이제, 제방매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, 시적 화자가 인식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어요. 인식의 변화. 어떤 변화인가? 자, 첫 번째는요, 어떤 정서,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냐면, 누이의 죽음을 통해서 슬픔을 느꼈고요. 그쵸? 인생 무상까지 느꼈어요. 무상감 같은 걸 느꼈어요. 그치? 이거의 원인은 뭐예요? 누이와의 이별이었어요.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별이죠, 사별. 어, 사별이고요. 이거는 어디에서? 이승에서의 인식이에요. 그치. 그런데 낙구의 감탄사,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마시고 싶네요. 아가 지나가고 나서 아아를 통해서는요, 뭘 생각하게 되냐면, 어, 뭔가 의지를 다지죠. 의지. 그쵸? 이거는 뭘 또 희망해? 누이와의 재회를 희망하죠. 그쵸? 그 다음에 뭐, 이제 어떤 이승이 아니라 미타찰. 미타찰은 다르게 바꾸면 극락세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어요. 어떤 어, 이 시적 화자의 정서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,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, 뭐
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이 작품의 성격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일단은 추모적이죠. 누군가 죽은 거에 대한 그 노래고, 그 다음에 애상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애상적은 슬프다 이런 뜻이에요. 그 다음에 종교적이죠. 특히 불교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. 비유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. 뭐 이른 바람, 떨어질 잎, 한 가지 이런 건 다 비유죠. 그러니까 이 작품이 지금까지 남아서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이 작품은 여전히 되게 오래전에 나온 작품인데도 뛰어난 어떤 그런 비유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이다라고 해서 여태까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봤던 제막매가를 정리해봤어요. 이 제막매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시고, 그리고 여러분들 나가는 학습지 잘 정리해서 수업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